작가님이 그때 당시 이제 학부 회장이었거든요. 이런 활동이 있는데 좀 해보고 싶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 옥천초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전철이 이제 생기고 이러면서 도시의 친구들이 이주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한 반, 두 반이었던 그 클래스가 이제 세 반까지 꽉 차면서 처음으로 세 반이 됐죠. 80명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은 놀 데도 없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고 또 도시 아이들이 오면서 스마트폰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됐었어요. 네, 그러면서 편의점이라든가 그때 그 당시에 또 생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것보다 편의점 가서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엄마 몰래 게임하고 구석에 가서 몰래 게임하고 이제 이 문화가 되게 좀 심각해지면서 아이들 언어 수준이나 이렇게 뭐 위험한 그 영상에 노출되는 그게 좀 그 당시에 좀 되게 옥천초에 심각했었어요. 저는 사실 중간에 저희 아이를 좀 작은 학교 보냈다가 한 학년을 조금 이제 약간 읍내에 큰 학교 1년 보낸 적 있어요. 다시 작은 학교 지금 보냈는데 정말 달라지게 분명하게 느끼는 게 핸드폰에 대한 요구였어요. 친구들이 자기 빼고 뭐 한두 명 빼고 20명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2학년식이었는데 자기만 없다고 그러면서 되게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는 하면서도 또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동생하고 같이 원래 다시 작은 학교로 옮기면서 거기는 아이들이 다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도시 같은 경우는 작은 지역에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짧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아이들이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부모가 데려다 주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계속 경험을 지속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부모가 어쨌든 아이들보다는 처음에 부모가 관심이 있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활동을 멈추게 되는 것도 그 부모 때문에 멈추는 거죠. 맞아요. 제가 이제 3, 4학년이 되면은 그 약간 귀차니즘이 와요. 평안의 아이들도 물들어서 당연히 그냥 요 앞에 가도 엄마가 태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요구를 하고 안 했을 때 이 아이의 반응이 어렸을 때랑 틀리다는 거지. 왜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부모가 왜 안 해줘? 라는 이런 반응이 딱 나오는 거. 그때 저는 진짜 더 애들을 더 저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보면 저희 때 작년에 시작했던 애들 중에서도 준우만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지금까지 안 오는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이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들이 뭐 바쁘거나 뭐 다른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으시면 또 오게 되면 아무래도 부부 중에 이제 한 분은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됐어요. 그냥 집에서 딴 거 해 하고 안 오시는 집들을 저도 꽤 알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빈둥이라는 게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모님들이 조금 더 많이 느끼고 뭐랄까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시간, 자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이제 그 옥천에 그 학부모님들이 원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부모나 부모가 이제 데려다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가서 좀 즐길 수 있는, 놀 수 있는 안전한 그런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빈둥을 만나고 학교 주변에 이 빈둥을 만들고 싶어서 진짜 많이 부지를 알아보고 공유지를 많이 알아보고 다녔는데 참 그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진짜 없어가지고 땅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이게 왜 굳이 노는 장소를 왜 굳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학교에서 놀고, 운동장에서 놀고, 학교 놀이터 있지 않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동네에서 놀면 맞아. 학교 놀이터 있잖아. 뭐가 왜 필요해? 아니 동네에서 놀든지 하면 돼. 굳이 왜 만드냐. 근데 그 당시 학교가 왜 힘들었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부 문제도 되게 많아지고 이제 학부모 민원도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학교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어졌어요. 단행이.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무조건 너네 집에 가. 왜냐면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학교에서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이제 학부모와의 이제 트러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학교 자체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른들의 그런 해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은 너네 여기서 놀고 싶으면 학부모 대동하고 놀아라 아니면 집에 가라 이 분위기가 되게 좀 많았었어요. 이 빈둥이라는 활동이 우리 아이에게 미친 어떤 영향 뭐 이런 거를 뭐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되게 어렵기는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자긍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집에서 놀든 밖에 나가서 어디 공간에서 놀든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이든 게임의 방법이 다 짜여져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 덜 잘 수행했느냐, 내가 남보다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여기는 시간만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지. 이 안에 와서는 커리큘럼이든 프로그램이든 자기들이 짜가지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개인적으로 하든 단체로 하든 뭐 의견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하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백지처럼 오픈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창의적이기도 하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이런 거 저런 거를 해 나가면서 자긍심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렇게 와서 좋았던 게 아이들이 이렇게 막 뭐 스마트폰 없이 막 잘 노는 것도 있지만 작년에 특히 이제 아버지들끼리 이렇게 예. 해가지고 합심해가지고 얘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뭐 아이들이 쓰든 안 쓰든 계속해서 아빠들이 이렇게 중점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아이들도 좋았지만 분명히 아빠들에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안에서 뭐 사소하게나마 이렇게 재미를 그 순간적으로라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기 가서 와서 이 정도 활동을 하고 그거에서 한 단계를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서. 근데 그 한 단계를 본인이 받쳐주기에는 여기에서만 활동하면 끝이면 좋았는데 그게 집에까지 이어지니까 본인이 굉장히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더 이렇게 가기가 어렵다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파쿠르를 하고 나서 계단을 막 거꾸로 타고 지형을 바꾸는 파쿠르를 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난간 밖으로 타고 2층으로 갔다 하고 근데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또 부모로서 내가 어디까지 자유롭게 할 거고 그리고 그 문화 안에서 아이들이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언어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개인의 부모의 판단과 철학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하나 여쭤봐도 될 것 같으면 애들이 다 고유하고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얘가 선 넘네? 약간 이런 인계치들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은 좀 그런 거를 본인 자녀에 있어서 빈둥을 경험하고 나서든 아니면 빈둥과 상관없이든 얘가 이 정도까지 약간 뭐 약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어느 정도 한계 정도 임계치들 느끼시는지. 아이들이요, 제가 빈둥을 하면서 느낀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아이는 되게 막 너무 위험하게 놀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아이들이 오롯이 행동하는 걸 몇 시간씩 지켜봤을 때 절대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하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너희들이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아이들이 평소에 우리가 네 책임이야라고 말을 많이 안 하죠. 그거 하지 마. 아예 이렇지. 실제로 했을 때 차단을 하는 실제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도 네가 져야 되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이 아이들한테 되게 좀 많이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그때 친구한테 자기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빈둥을. 그때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안 된다는 말을 안 들어도 된다고. 그래서 다 해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 얘기를. 그러니까 소년중에 이거 듣나 봐.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때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 진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벌써 갖추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거든요. 각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좀 빈둥에 와서 이 아이의 이런 모습도 처음 봤다 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아파트에 사실은 저는 살다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는 감사하게도 광장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 아이들이 7시, 8시까지 놀거든요. 너무 좋다. 되게 노는데 아이가 알아요. 거기서 허용되는 수준을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빈둥 와서 그러니까 했던 활동이 그때 뭐 지형을 만들었나 이렇게 네. 나사를 가지고 막 이렇게 드릴로 막 해보고 그랬던 장면들 되게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해소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막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해소가 되고 또 칼로 이렇게 나무를 자르는 그런 시간들도 있어 톱질할 때 네. 그런 장면들이 저도 해소가 되고 아이를 보면서 아이도 해소가 되고 그게 좀 장면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안 해봤던 거, 해볼 수 없었던 거를 녹용해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전에는 집에 있거나 아니면 부모랑 같이 밖에 나가면 늘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 하고 뭐 붙어 있고 이제 이랬는데 여기 오면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집에 가라 그래요. 그냥 저기 서 있는 것도 그냥 눈치 보이나 봐. 맞아. 가라고 요즘에. 나중에 맞아 애들 그렇게 애들이 돼요. 막 그러거든요. 안 와도 된다고. 네. 없어도 그냥 된다고. 태워가는 주고 그냥 가라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제가 그 전에 저기 있을 때 네. 한 번 그냥 저희만 갔었어요.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폐나무 조각들 있잖아요. 그냥 네. 이렇게 한 켠에 그냥 조금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정말 버리려고 아니면 태우려고 했던 그냥 폐나무 조각을 지가 곰곰이 이렇게 보더니 애가 좀 뭘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자기가 뭘 만들겠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접착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것만 알려달래요. 그러더니 결국은 자기가 스툴 의자를 만들었어요. 진짜? 빈둥에서 형들 어깨 너머로 보는 거가 아니면은 이렇게 하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되게 큰 놀이다 좀 이렇게 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준호 같은 경우에는 그때 회사 주식회사를 세운다. 집에 올라가고 이제 끌어내리면은 여기 다시 끌어다 올려주고 순서 지키세요 하고 그래갖고 자기들이 집랑 운영회사래요. 그래갖고 또 지네게 이소리랑 이제 뱃줄 막 킥킥 날라가지고 한쪽에다 이렇게 테두리 만들었고 자기 운영 사무실이래요. 특별히 뭘 건축을 하지 않아도 공장을 하진 않아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기획하고 집행하고 막 소소하게 말장난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되게 이거는 이게 프로그램에서 전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시간 내 프로그램 내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막 날고 기는 교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이런 상황과 환경 자체는 진짜 이건 저도 애들 너무 기발하더라고요. 너무 기발하거든요. 저는 이러고 놀지? 빈둥에 올 때도 그렇고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던 그런 문화예술 공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번 드는 생각이 빈 땅과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놀이 환경을 만들어준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어 있을 때 무언가를 보고 뒤집어서 상상해보고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내고 싶은 구조화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 창작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무엇이든 갖고 놀 수 있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가져야 되는 어떤 권리 같은 건데 사실 요즘에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잖아요. 장난감도 막 계속 보급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그걸 박탈당하는 건데 그런 박탈당하는 것들에서 해방된다는 거의 의미로도 그 빈 땅이 되게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활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은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메시지가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 명이 같이 그러니까 여러 연령대가 같이 어울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서울에서는 되게 제한을 많이 하고 부모님들이 되게 폐쇄적으로 생각하세요. 너무 애기랑 같이 놀 수도 없고 너무 큰 애들이랑 있으면 위험해. 근데 사실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매번 볼 때마다 느껴요. 왜냐면 아이들이 정말 어린 아이가 있고 큰 아이가 있고 그러면 아까 저렇게 주식회사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 안에서 자신들이 봤을 때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공간에서도 매번 그런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큰 아이들도 그렇고 작은 아이들도 그렇고 서로 어울리려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율할 것들이 필요해라는 걸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간 도와줘야 되고 누군간 여기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간 더 재미있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한다는 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균형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래야지 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질문에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도 막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 그냥 딱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정말 연령 상관없이 우르르 몰려가서 저기서 뭐 하고 우르르 몰려가서 저기 뭐 하고 사실 그게 되게 저는 그게 너무 되게 우리 아이가 행복해 보였어요. 왜냐면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들, 동생부터 자기가 제일 큰 형인데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우르르 몰려가서 깔깔거리고 웃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거기서 그렇게 온전히 놀고 나면 집에서 정말 모든 게 즐거운 거예요. 이 아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둘이서 그래서 둘이 꽁냥꽁냥 뭐 계속 별거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그렇게 즐겁게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저는 지금까지도 되게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구나 뭐 이런 거 뭐 시설 그래서 느낀 거는 좋은 시설을 주는 건 그냥 어른들이 만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들은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 시간.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의 목적이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입시, 어느 학원이 좋아. 약간 이런 건데, 예, 그렇죠. 양평에서 어른들끼리의 그 커뮤니티가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어른들이요. 그거를 이제 민재가 보기에는 여기서 활동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사실 민재가 이제 워낙 혼자 놀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왔을 때는 코로나여서 좋은 이제 친구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뭐 피아노를 친다거나 뭘 한다거나 축구를 혼자 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좀 사회성이 결여가 된다라고 이렇게 좀 이제 평가를 받았어요. 좀 그러면서도 이제 민도를 이제 찾게 된 거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잘하는데? 이게 적이 없지 않은데 너무 사회성 많네. 결여가 아니고 그 부모가 이렇게 현실이 사실 그렇게 될 수 없는 현실을 부모 입장에서 얘가 너무 결여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지 사실은 얘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너무 컸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은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끼리 이제 애들과 어떻게 놀이를 하고 어떻게 애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고민을 하는 이제 모임이 있고 또 한 군데는 아까 입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지금 같이 자녀 왔습니다. 나이가 예. 다르니까 같이 이제 맞아요. 이중적인 갈등이 사실 민서 사실 여기서 처음에 자연휴가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렇게 중고등학교 가면 보낼 중고등학교가 없다 네. 이거는 되게 엄청 엄청 핫한 이슈예요 사실은. 이제 이주해 오신 가족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여기도 다 지금 이사 오셨고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부모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아이들도 갈 데가 당연히 없는데 부모들도 이렇게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던가 뭐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고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자라온 환경이 너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웃인데도 어울리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서 지역적으로 선주민과 후주민에 대한 이런 갈등이 엄청 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젊은 이 학부모들한테도 영향이 되게 많았었고 사실 학부모들 중에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1, 2년 사이에 다시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애들은 금방 적응을 하거든요. 사실 부모가 적응을 애들은 금방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집사람도 적응하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계속 데려다 주고 그래야 되니까 부모가 빈통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고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서 애들이 그리고 픽업하고 보내주고 막 그러고 얘 시간 맞춰서 가야 되고 밥은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요일날 이 시간이 부모한테는 약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이게 이제 뭐 또 교육학 하시니까 또 잘하시지만 페다고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남의 집에는 쉬워요. 한 걸음 떨어지면 쉬운데 날고기는 뭐 교육자이고 날고기는 뭐 예술가여도 이게 자기는 안 쉬워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한 다리 건너서 약간 아는 삼촌이 그 믿어주고 이렇게 봐주는 시선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어릴 때 그 대가족 사이 때는 이런 시선들이 많았잖아요. 친부는 아닌데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 삼촌, 작은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나쁜 짓도 가르쳐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나쁜 짓 가르쳐주는 삼촌이 더 재밌는 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사실 그런 한 다리 건넌 그런 좀 느슨한 관계들이 되게 없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마을에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른들의 커뮤니티를 물어본 이유가 저도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게 제 마을에서 제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어른들이 늘어날수록 아이 활동 반경이 늘어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를 그냥 제 아이를 마트 데리고 갔다 오고 저 없이도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 저는 빈둥도 정말 저희 양평에서 좋은 저는 어른들을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같은 학부모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아파트에 뭐 같이 공통에 놀지만 다 다르거든요. 근데 놀이에 대해서 비슷한 공간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되게 기대를 했었고 이 빈둥이라는 커뮤니티가 나름 주말에 힐링이거든요. 저한테는. 네. 왜냐면 저는 직업적으로 늘 이제 성과에 굉장히 늘 쫓기는 그런 비즈니스를 쭉 해왔어가지고 저는 이 빈둥에 와서도 느끼는 게 정말 다양한 그 환경과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본인들의 이제 생각과 의견들을 이렇게 같이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점이 저는 너무 주말에 오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게 저도 지금 참 자리 잡기가 힘들고는 있는데 너무 약간 저평가된 되게 중요한 공적 자원이 이런 놀이 환경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여기 프로그램도 없고 뭐 진짜 뭐 공식으로 고용된 뭐 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자 책임자 원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되게 느슨하고 헐렁하고 뭐 없어 보이잖아요, 되게. 근데 이게 여기서 되게 이제 약간 발생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할 수 없는 것들, 어떤 복지기관에서도 할 수 없는 것들. 근데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사실은 진짜 국가가 마땅히 했었어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여기서 되게 발생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좀 저평가된 이 자원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동네마다 좀 의식 있는 학부모들 모여서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사실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얘기 이제 쭉 들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확실히 다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고 다들 비슷한 어떤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서 되게 동질감 많이 느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부지 마련하는 거가 가장 당장의 문제였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어떤 노력들이 이제 있어야 될까, 그래 뭐 공급자 입장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뭐 학부모 입장에서 뭐 바라시는 거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생각이 다 다를 텐데 그런 게 조금 저는 궁금해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어떤 노력들이 이제 있어야 될까, 그래 뭐 공급자 입장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뭐 학부모 입장에서 뭐 바라시는 거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생각이 다 다를 텐데 그런 게 조금 저는 궁금해요. 저는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지지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는 좀 개인의 스폰서를 받는 것도 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가족들 또 지원 단체들 이런 데들 계속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작은 소리들이 모여서 또 계속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또 그런
커다란 기회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어떤 커뮤니티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그런 어떤 니즈나 혹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가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지 그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런 터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이런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일단 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선생님도 되게 많이 힘들게 이 안에서 노력을 해주셨어요. 기적이죠. 네, 뭐 사실 진짜 이걸 계속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런 터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19년도부터 벌써 이제 횟수로만 5년째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되게 애써서 이렇게 맨날 로테이션 해가지고 와주시고 하는데 이제 이곳에 와서 이루고 싶은 어떤 부모 간의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아이들의 놀이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실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이 자리가 좀 마무리되는데 좋지 않을까. 제가 네. 유일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게 마지막 문항이었어요. 아, 우리 그 설문지 주셨잖아요. 네. 되게 생각이 진짜 그 질문을 며칠 동안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2019년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좋은 거니까 아이들한테 꼭 주고 싶다. 그런 정말 희망? 긍정적인 마인드로만 시작했던 활동이었는데 이제 하고 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옥천에서 하고 싶은 거 아이들한테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아이한테. 첫 번째는 내 아이한테 이 활동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뭘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되게 좋았던 것보다 안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게 더 많은 과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도 막 되게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되게 조금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욕도 많이 먹고 지금도 이걸 왜 하냐고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마지막 질문을 받으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 정말 필요한 게 근데 재정적인 거 얼마든지 뛰면은 저는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고 좋은 취지라면 나 같은 마음, 우리 같은 마음들이 분명히 밖에 있을 거고 그거는 전달하면 저는 진정성은 분명히 그 사람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꾸준히 계속 이어가실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냥 옮기고 이거를 이어갈 수 있는 뭐라고 해 뚝심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주위에서 계속 힘들 거고 힘들었을 때 내가 이 가고자 하는 아까 말씀하신 교육관 주위에서 그렇게 왜 방치했을 때 그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오로지 아이한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어렵지 않을까. 그게 가장 나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그래서 좀 아이하고의 어떤 시간, 그다음에 양평에서 이제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좀 참여를 이렇게 최근 들어 되게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꾸 아이를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부모 입장에서 자꾸 뭘 채워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선택적으로 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처음 여기를 소개받고 이제 여기 이제 처음에 딱 왔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들끼리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가면서 다양하게 없는 가운데서 막 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고 내가 굳이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스스로 채워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애들은 되게 즐겁게 뛰어놀고 막 이렇게 여기를 굉장히 잘 활용하면서 이렇게 자기 어떤 가정들을 만들어내 가고 있는데 어른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럼 나도 같이 뛰어놀고 내가 어떤 플레이어가 되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제가 좀 그러면 이렇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부모도 이렇게 아이들을 어떤 케어하는 어떤 입장보다는 같이 그 안에서의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함께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 여기 가면 무조건 너무 재밌어라는 느낌이 애가 스스로 받을 수 있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아빠들도 맨 처음에 그냥 우리 컨이 그냥 애들 노는 거 그냥 지켜보만 보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나무들 있네 뭐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뭐 그냥 뭐 만들어보고 이제 그러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서히 저희들도 이게 노는 거에 동화가 같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차라리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놀지만 아빠 엄마들도 표정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엄마 아빠보다. 애들은 특히 자유롭게 금방 동화가 돼서 같이 놀고 하는데 저희가 자꾸 그래서 아빠들이 저런 거 만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생각 저희가 잘 어찌라고 나 그러지? 이런 게 다 못 들어와가지고. 아빠들끼리 얼마나 어색했는데요, 작년에. 많으니까 그래도 한마디씩 하게 되고. 아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그래도 뭔가 같이 이야기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했더니, 저희 그 나무 선생님이랑 받아는 남자들은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몸으로 친해져야죠, 몸으로. 행위하면서. 그런 방향들이 많이 거기서 확 갈리시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가 굳이 오지 않는데 내가 여기 필요성을 사실 부모님들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의 부모들은 초등학교 때만 아이들 놀리고 중고등학교 때 교육할 거야 라고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계속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도 그러면 결국은 상담자 한 명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원봉사가 바뀌게 되면 우리가 활동하는 내용도 사실 어떤 분은 100% 저희가 원하는 대로 수용을 해서 100% 그거를 아이들한테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 내가 A라는 걸 집어넣었어도 나는 A 플러스로 이 아이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빈둥에 대한 본질이나 가져가고자 하는 가치관들이 조금 변경이 되고 그 과정에서 물론 다시 바로잡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틀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정도 상담자가 내년에는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재정적인 것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지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쌤이랑 좀 제 교육청에 보니까는 새로 또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공유를 했었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내년에 한번 신청해보는 게 어떻겠냐. 방과후 활동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생겼더라고요. 공동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놀이동지가 있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막 상상하고 막 그런 문제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던 요소 중에 아이들이 자기 발로 찾아올 수 있는 거리에 예를 들면 학교 앞이라든지 뭐 주거단지 바로 옆이라든지 부모 없이도 나 혼자서 올 수 있는 거리에 다양한 지형이 있어야 되고 뭐 물웅덩이도 있으면 좋고 언덕, 나무, 진흙탕 있어야 되고 항상 상주할 수 있는 플레이워커가 있는 환경 그리고 아이들도 노는데 부모님도 와서 같이 노는 그리고 저희 디렉터들도 논다고 생각하고서 오는 그런 데가 가장 우리 이상적인 어떤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얘기를 공통분모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막 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네, 있으면 음식과 좋겠고 음악을 좀 감상할 수 있는 데도 좀 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상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충분히 좀 쉬실 수 있고 이 안에서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변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너무 이제 시간 아침부터 원래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었는데 저도 아까 받을 때 쫄리더라고요. 너무 지금 시간 쉬는 시간이었는데 네, 이른 시간부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더 좋은 기회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